자, 이거는 좀 도표를 여러분들이 따라 좀 그려줘야 됩니다. 도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책의 맨 뒤에 도표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거는 이걸로 조금 오늘 꼭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요 도표만 익혀서 훈련하면은 끝이다. 자, 세로는 몇 칸입니까? 6개, 가로는 5개. 그래서 권리하자의 담보책이 뭐냐? 세로 6개, 가로 5개 이러면 됩니다. 자, 사건 제목을 우선 보면은 전부 타행 권리 매매, 일부 타행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여기는 제한이 아니고 실행입니다. 실행. 실행은 다른 말로 행사라고 하지요. 이렇게. 자, 담보 책임의 내용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간은 여기는 기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년입니다. 1년. 아까 물건 하자는 6개월이었죠. 여기는 권리하자로서 1년이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여기 이제 동그라미 보시기 전에 대금 감액은 논리적으로 일부 여기밖에 상관이 없어요. 일부나 부족일 때 대금 감액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금 감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래 해놓고 동그라미가 4개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4개 있다고. 요렇게. 나머지는 전부 다 X입니다. X. 이렇게. 자, 동그라미 4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는 무슨 뜻이냐?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는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그라미는 선악을 불문하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는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도표를 가지고 훈련해서 연습을 해야 이제 답을 맞출 수가 있다. 자, 갑이 100평의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0평 전체가 병의 소유더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토지 전부가 자기 권리다, 타인의 권리다? 타인의 권리.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타인 권리 매매 사건. 이렇게.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해도 매매 자체는 유효입니다. 병으로부터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거든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담보 책임이 생기려면은 반드시 유효여야 합니다. 저게 무효라면은 담보 책임 자체가 안 생겨요. 자, 그러면 갑이 병으로부터 취득해서 넘겨주면 돼. 근데 병으로부터 취득이 안 돼. 그래서 을에게 못 넘겨줘. 이런 경우에 을이 갑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칸입니다. 자, 첫 번째 칸에 을이 어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첫째는 대금 감액은 안 되니까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은 없고, 이게 첫 번째 칸이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해제는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죠? 해제는 동그라미는 을이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자, 손해배상 청구는 X로 돼 있죠? 그때는 을이 뭐일 때만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다. 간단하잖아요. 자, 이거를 뭘 한다고? 전부 타인권리 매매. 이렇게 전부 타인권리 매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 100평 중에서 10평만 병의 소유입니다. 10평. 그럼 전부 타인의 권리입니까? 일부만 타인의 권리입니까? 일부. 자, 이거를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그래서 갑이 10평을 취득해서 100평을 맞춰서 1억으로 을한테 팔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100평이 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집. 그런데 10평 취득이 안 돼. 100평을 못 넘겨줘. 넘어가봤자 몇 평 넘어간다? 90평. 자, 이거를 일부 타인 권리 매매를 하는데 이때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물을 수 있는 게 첫째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 좀 깎아달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은 몇 년이다? 1년 안에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칸입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있나요? 대금 감액. 그래서 대금 감액을 청구할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의뢰할 수 있다.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X로 돼 있죠? 이때는 을이 뭐여야 된다?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자, 1년에 기산점도 있거든요. 기산점. 이것도 중요해요. 자, 선의 같으면 안날로부터 1년. 악의 같으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기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수량 부족을 한번 볼게요. 자, 분명히 100평으로 알고 을이 샀는데 1억으로 청량을 해보니까 90평이더라. 이걸 뭘 한다고? 수량 부족. 그럼 수량 부족하고 일부 타인권리 매매가 전혀 다르죠. 일부 타인권리 매매는 100평이 맞은데 10평이 타인의 소유. 수량 부족은 100평으로 알고 샀는데 90평이더라. 이걸 뭐요? 수량 부족. 자, 수량 부족일 때도 대금 감액 청구, 해제, 손해배상 청구 1년 안에 하라. 똑같아요. 똑같은데 딱 하나가 차이 나죠? 뭐가? 대금 감액에서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잘 된다고. 자,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대금 감액이 동그라미인데 수량 부족에서는 X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량 부족에서는 전부 선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할 게 없다. 간단합니다. 간단해. 자, 그 다음. 용익권에 의한 제한 저거는 잘 안 나옵니다. 자, 밑에 저당권 실행을 보겠습니다. 저당권 실행 맨 밑에 칸. 자, 갑이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1억을 대여하고.
근데 저당권이 붙어있는 이 토지를 을이 사버렸다 이 말입니다. 2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넘어가면은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따라옵니까? 따라오죠. 사람이 바뀌어도 저당권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물건에 대해서 잡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을은 니는 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팔았냐 하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안 됩니다. 안 돼. 자,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것만으로 을에게 현재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없잖아요. 앞으로 실행이 되면 몰라도, 그죠? 저당권이 붙어 있다, 저당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을에게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빡 치놨잖아.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 저당권이 제한, 그게 아니고 뭐라 써놨다? 실행, 행사 됐을 때만 담보 책임이 생긴다고.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자, 갑이 돈을 안 갚았어. 변제를 안 했어. 그러면 저당권자는 당연히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이것이 S한테 낙찰이 돼버립니다. 낙찰. 주인이 을에서 S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을이 소유권을 상실했죠. 이제는 현실화 됐잖아요.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두 가지네요, 그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여기는 전부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든 손해배상 청구든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할 것도 없잖아 이래 하니까. 책은 그런데 7페이지 8페이지 써놨잖아. 그래서 읽어보면은 끝장이다 끝장. 읽지 마라 괜히. 저거를 훈련하고 이거 연습하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자, 동그라미 네 군데 연습해 볼까? 요거는 시험 칠 때까지 똑같습니다. 시험 칠 때까지. 한 5월달 되면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자, 동그라미 어디 있다? 네 군데. 우선 그걸 외워야지. 동그라미.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그 네 개만 매수인이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나머지 X는 전부 선의의 매수인 을만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훈련하시면 된다. 할 것도 없네. 넘어갑시다. 다른 거는 다 했고. 자, 467페이지 경매 한번 볼까요? 경매. 자, 매매가 아니고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 자,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의 특성이 뭐냐 이거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겸 설정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갑이 안 갚아요. 변제를 안 합니다. 그러면 A가 뭐합니까? 경매 신청합니다. 경매를 신청하면은 요 토지가 을에게 지금 낙찰이 됩니다. 낙찰 이렇게. 그래서 토지가 을 쪽으로 넘어갔다. 자, 을이 낙찰을 받아 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경매. 그럼 이런 경우에 경매에서 매매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 그걸 딱 잡아내야 돼. 자, 첫째는 물건 하자. 물건 하자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건 하자로. 아까 매매는 물건 하자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었잖아요. 경매는 물건 하자인데 왜 그럴까? 우리가 경매를 낙찰을 받을 때는 물건을 사전에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면 물건 하자는 발견하기 쉽잖아요.
그럼 벽에 금이 쫙 갔다는 것을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낙찰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낙찰 받았어. 그러면 물건 하자를 감수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물건 하자로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권리 하자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항상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집니다. 맞죠? 매도인이 진다고. 그런데 여기는 1차적으로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집니다. 갑이 진다 이 말입니다. 갑이. 이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1차적으로. 그런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A, 배당받은 채권자 A가 담보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순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누가? 채무자.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리가 매매에서는 선의이기만 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경매에서 담보 책임을 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이 경매 자체도 반드시 유효여야 한다. 이렇게. 매매든 경매든 무효가 되어버리면 담보 책임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할 것도 없어. 자, 469페이지. 환매. 환매가 뜻이 뭐예요? 환매. 팔았다가 되산다. 팔았다가 되산다. 그런 뜻입니다. 환매. 자, 환매는 팔았다가 되사기 때문에 재매매 예약이라고도 합니다. 재매매 예약. 이렇게. 재매매 예약. 자, 화면은 작년에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쉽게 출제가 됐어. 근데 올해 출제가 만약에 되면은 조금 수준이 높아집니다. 자,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갑이 집을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집이 넘어갔습니다. 등기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1억은 이쪽으로 당연히 넘어갔겠죠. 그런데 매매 비용이 400만원 들었습니다. 계약 비용 400만원. 400만원은 균분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했죠? 매매 계약 비용은 균분한다. 2분의 1씩 부담한다. 이렇게. 근데 갑이 돈이 급해가지고 을한테 팔았는데 저 집이 너무 아까워요. 급해가지고 팔았는데. 그래서 을한테 부탁합니다. 을아, 내가 3년 차에 얼마의 돈을 주면 내가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하니까 을이 좋다. 이래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환매특약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 환매특약. 그럼 역시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환매특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금 계약하고 다 다른 게 반드시 여기는 동시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만약에 매매계약을 한 뒤에 나중에 환매특약을 하면 환매가 아니에요. 이건 환매가 아닙니다. 환매가 되려면 동시에 체결해야 된다. 동시에. 자, 그러면 갑은 3년 차에 1억하고 환매대금을 갖다 주고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해서 집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년 차 요거를 환매 기간이라고 하고 얼마의 돈을 이거를 환매대금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환매 기간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라고. 자, 강행규정은 법대로 해야 된다. 특약으로 달리 할 수가 없다. 이걸 뭐요? 강행규정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법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동산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부동산은 환매 기간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돼. 그런데 만약에 7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안 했습니다.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강행 규정. 자, 7년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5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5년으로 되어버립니다. 3년은 5년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3년이 됩니다. 그러나 2년이 남았다고 해서 연장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환매대금은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의 매매비용, 요거를 환매대금이라 합니다. 그럼 환매대금은 임의규정이거든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특약을 해가지고 우리 환매대금을 3억으로 하자 그래도 돼. 근데 특약이 없을 때는 법대로 요렇게 계산합니다. 매매대금은 1억이네요. 자, 매수인 부담의 매매비용이 얼마예요? 얼마? 200만원 바보야. 매매비용은 2분의 1씩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수인 부담은 얼마다? 200. 그럼 특약이 없으면 환매대금은 얼마? 1억 200만원. 그래서 갑은 3년 차에 1억 200만원을 을에게 갖다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집을 찾아온다. 이래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계속 나오는 게 청구권이 형성권 아닙니까? 청구권이냐 형성권이냐. 뭐라고? 형성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3년 차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은 환매가 성립돼 버립니다. 바로 환매가 성립된다고. 그러면 형성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입니다. 채권은 강력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요. 물권보다. 자, 이런 상태로 이제 딱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환매를 당하기 전에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2억으로. 병 앞으로 집이 넘어갔다. 그래서 제3자가 딱 생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3년 차에 1억 200만원 들고 을한테 갔습니다. 뭐 하려고? 환매하려고. 그래서 을 보고 1억 200만 주면서 집 내라. 이러니까 을은 집 없는데 이래 됐어. 그럼 갑은 어떻게 합니까? 의도에는 일단 멱살 들어가야지. 멱살 잡고 흔들다가 갑이 반성합니다. 흔들 시간이 없어 지금. 좀 이따가 다시 흔들러 올게. 누구한테 팔았냐 하니까 병한테 팔았다. 이래 됐어. 그럼 갑은 이제 1억 200만 원을 들고 병한테 갑니다. 그래서 병한테 1억 200만 주면서 집 내라. 이래 했을 때 병이 반응이 어떨까요? 와, 덥다. 이럽니다. 그래서 벌겋게 있다. 무슨 택도 없는 소리 하냐 이 말입니다. 왜? 병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돈 주고 을로부터 산 사람이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는 환매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매는 특약을 한 상대방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환매는 물권이라 했습니까? 채권이라 했습니까? 채권. 만약 이게 물권 같으면 제3자에게 무조건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방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민법에는 딱 답이 물권이냐 채권이냐, 채권 안에는 청구권이냐 형성권이냐, 권리는 이렇게 딱 분리해서 나고, 그리고 행위 자체는 유효냐 무효냐, 이게 민법에 다라니까 결국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답이 팍팍팍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 을은 굉장히 갑은 억울합니다. 지금 을을 믿고 지금 샀단 말이야. 환매할 걸 대비해서. 근데 배신당했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강의를 잘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괜히,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저한테 강의를 잘 들었으면은 환매 특약을 미리 등기를 해버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요? 등기를 하면. 그럼 이거를 우리는 환매 등기라고 합니다. 환매 등기는 그 신사한테 배우면 됩니다. 신사한테. 신사가 누구예요? 신사. 신사한테 배우라. 이종업. 요게 신사다. 신사. 욕쟁이, 욕쟁이. 욕쟁이. 신사. 이종업. 황야의 무법자. 그죠? 그것을 배웁니다. 환매 등기. 그 첫째는 신사의 조건이 뭐요?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양복. 저도 양복을 입고 다녀보면은 소원이 없겠다. 양복 입고. 저는 양복을 입으면 강의가 안 돼요. 자꾸 신경이 써요. 이것도 입는 사람이 입지, 양복을 입으면 넥타이를 매잖아. 넥타이 매면은 제가 자꾸 교수행 당하는 느낌 때문에 강의가 안 돼, 강의가. 언젠가는 한번 입어봐야지. 근데 이제 원래, 넥타이 안 매도 되지. 안 매다. 그래도 신경은 써야지. 근데 양복을 입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게 또 편하다 하더라고. 그냥 막 걸치고 그냥 이러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습관인 것 같습니다. 주제가 그게 아니고, 환매 등기는 신사한테 배우라. 우리는 그냥 환매 등기를 딱 하는 순간, 요 환매권이 물권처럼 강력해집니다. 물권화가 된다고, 이렇게. 물권화. 자, 청기누설 하나 해줄게요. 모든 계약이나 채권은 등기하면은 물권처럼 강력해진다. 즉 제3자에게 효력이 미쳐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된 환매권을 가지고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한테도 환매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그러면 등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등기를 하면은 제3자한테 넘어가더라도 걱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할 게 없잖아, 별로. 재미도 없고, 그 다음. 472페이지 교환. 그리고 다음 주에 종강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원래 8주가 이번에는 1, 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민특은 못해요. 그 3, 4월 달에 9주 나올 때 민특까지 완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는 지금 남아있는 일반 임대차, 민특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일반 임대차를 집중적으로 하고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민특 중에서 안 한 게 이제 가담법하고 실명법이 있잖아요. 맞죠?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고 그 4월 말에 들어오면 굉장히 편해요. 요거는 11월, 12월 강의 있잖아요. 그 입문 강의 있잖아요. 그죠? 거기 제가 이걸 중심으로 강의를 해놨거든. 그거를 좀 동영상을 꼭 보시라고. 아시겠죠? 11월 달, 12월 달에 한 기초 입문 과정에 가담법하고 실명법을 꼭 공부를 하시라. 놓치지 마시고. 그래, 지금 공부하고 4월 달에 다시 정확하게 들으면 그때는 굉장히 확실히 됩니다. 자, 교환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여기 봅시다. 개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주기로 했네요. 갑이 토지를 을에게 주기로 했네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주기로 했고 을은 집을 주기로 했네요. 자, 갑은 5만원짜리 한 장을 주기로 했네요. 을은 만원짜리 5장을 주기로 했네요. 자, 이걸 계약으로 표현해 봅시다. 간단하게. 자, 맨 위에는 뭘까요? 돈도 안 받고 물건 주기로 했잖아. 뭐? 정여. 밑에는 돈 받고 물건 주기로 했죠. 간단하게 생각해라고. 매매. 밑에는 뭐요? 토지 주고 집 주고 뭐요? 교환. 밑에는 돈끼리 바꾸고 있죠. 이거를 환전이라 한다. 정신 챙기라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공짜로 물건 주기로 했다. 정여. 대가를 받고 주기로 했다. 매매. 물건끼리 바꾼다. 교환. 돈끼리 바꾼다. 환전. 그럼 시험은 이 환전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과거에 기출이 된 적이 있다고. 환전이. 돈끼리 바꾸는 거.
돈끼리 바꾸는 거 교환이냐 매매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에 해당될까요? 역시 여러분 시험 될 수밖에 없다. 천재다 천재. 가만히 있는 게 답입니다. 가만히 이미 뱉었다면 틀렸어. 에? 잘 참았다. 환전은 아무 때도 안 소합니다. 아무 때는 속하지 않고 귀신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특수한 계약이다. 이렇게 환전. 그 다음 교환 볼까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요거는 2억짜리야. 요거는 집이 1억 7천짜리입니다. 그대로 바꾸면 누가 바보입니까? 바보도 누구 모르나? 갑이 바보지. 2억짜리를 넘기니까 정신 차려야죠. 네? 갑이 바보 맞죠? 근데 갑은 바보가 아니었다. 을보고 요구를 합니다. 3천만 원 얹으라. 이렇게. 그러면 1억 7천짜리 집하고 3천만 원 하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교환의 균형을 위해서 보충으로 내는 돈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충금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한마디만 딱 합시다. 자, 교환은 낙성계약입니다. 뭐라고? 낙성계약. 요물계약은 3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그래서 행동까지 해야 계약이 성립해. 근데 교환은 합의만으로 성락만으로 성립합니다. 교환. 그래서 기출이 하면 되었어. 자, 들어보세요. 교환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OX. 됐고 다시 한번. 그때 기출이 됐다. 옛날에. 자,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전함으로써. 그러면 요물 계약이 돼버려. 이전해야 성립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요물. 그게 아니고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래야 맞다. 그래야 낙성계약이 된다. 오케이? 이런 백성을 끌고 합격시키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거는 점수 주려고 낸 거단 말이야. 교환의 개념. 다시 한번.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함으로써가 아니고 이전하기로 약정, 약속,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렇게 해야 낙성계약이 됩니다. 그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집에 갑시다, 이제. 자, 다음 주에는 민법의 임대차, 특별법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거기까지 정리를 가급적이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주에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가담법, 실민법은 꼭 뭐해라고? 11월, 12월 달 입문 과정의 그 동영상이라도 꼭 한번 보십시오.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고 와야 4월 말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건강을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